우리는 역사책 속 위대한 영웅들의 이름을 자랑스럽게 기억하곤 합니다. 거대한 대륙을 호령했던 정복군주, 혹은 한나라의 운명을 짊어지고 새로운 시대를 열었던 건국의 아버지들 말이죠. 하지만 그 눈부신 영광의 뒤편에서 때로는 그들보다 더 치열한 전쟁을 치르며 역사의 물줄기를 바꾼 숨은 주역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익히 아는 고구려와 백제 건국 신화에도 바로 그런 인물이 존재합니다. 우리는 흔히 주몽과 온조의 위협을 이야기하지만 그들의 위대한 여정 가장 가까이에서 모든 것을 계획하고 자원을 동원했으며 심지어 전장의 흐름까지 지휘했던 한 명의 여인이 있었다는 사실은 얼마나 알고 있을까요? 그녀의 이름은 바로 소선호. 단순한 왕의 아내이자 어머니라는 익숙한 수식어만으로는 결코 그녀의 진정한 모습을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그녀는 왕의 곁을 지키는 그림자가 아니라 오히려 새로운 나라의 설계자이자 가장 뛰어난 전략가였습니다. 오늘 우리는 바로 그 소선호라는 이름 뒤에 가려진 거대한 역사의 서막을 열어보려 합니다. 이야기의 무대는 기원전, 수많은 부족 국가들이 명멸하며 서로의 생존을 위협하던 혼돈의 만주 벌판입니다. 강력한 철기 문명을 자랑하던 부여는 분열의 조짐을 보이고 있었고 그 아래 크고 작은 세력들은 저마다의 생존을 위해 하루하루 피비린내 나는 전쟁을 치러야만 했죠. 그야말로 누구도 내일을 장담할 수 없던 약육강식의 시대였습니다. 바로 이 격동의 시대 한가운데 졸본이라는 땅에 누구보다 비범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이 지역에서 가장 강력한 세력을 자랑하던 게르부의 수장, 연타발의 딸 소선호였죠. 그녀는 단순히 유력 가문의 여식으로 태어난 것에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놀랍게도 그녀는 아버지의 뒤를 이어 부족을 이끌며 막대한 부와 강력한 군사력을 손에 쥔 이미 완성된 형태의 지도자였습니다. 주몽이라는 영웅이 역사의 무대에 등장하기 훨씬 이전부터 소선호는 이미 자신만의 왕국을 이끌고 있던 강력한 군주였던 셈입니다. 그녀는 날카로운 통찰력으로 시대의 흐름을 읽었고 탁월한 수완으로 국제 무역을 주도하며 부를 축적했습니다. 그녀의 이름 앞에는 언제나 수많은 사람들이 따랐고 그녀의 결정 하나하나가 졸본 땅의 운명을 좌우할 정도의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녀의 앞에 운명적인 한 남자가 나타납니다. 동부여에서 핍박을 피해 남쪽으로 내려온 왕자, 바로 주몽이었죠. 쫓기는 자의 신세였던 주몽이 가진 것이라곤 고구려를 세우겠다는 원대한 꿈과 비범한 활솜씨, 그리고 사람을 끌어당기는 카리스마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소선호는 그의 눈빛에서 시대를 뒤바꿀 거대한 야망을 읽어냈습니다. 이 만남은 단순한 남녀의 결합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꿈을 가졌으나 기반이 없던 영웅과 모든 것을 가졌으나 더 큰 세상을 꿈꾸던 지도자의 위대한 결합이었죠. 소선호는 주몽의 잠재력을 꿰뚫어보고 자신의 모든 것을 걸어 그의 꿈에 투자하기로 결심합니다. 이것은 역사를 바꿀 가장 위대한 전략적 동맹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평생에 걸쳐 쌓아올린 막대한 재산과 강력한 군사 조직, 그리고 수많은 추종자들을 아낌없이 주몽에게 내어주었습니다. 그녀의 절대적인 지원이 없었다면 주몽이 이끄는 소수의 무리가 그 험난한 땅에서 새로운 나라를 세우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었죠. 사람들은 주몽을 왕으로 추대했지만 그를 왕좌에 앉힌 실질적인 힘은 바로 소선호에게서 나왔습니다. 고구려라는 새로운 나라가 첫 숨을 내쉬는 순간 그 굳건한 초석을 다진 것은 다름 아닌 소선호의 지략과 결단력이었습니다. 그녀는 단순한 후원자를 넘어 건국 과정의 모든 디테일을 직접 설계하고 지휘하는 총사령관의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나라의 기틀을 세우기 위한 자금의 흐름을 관리하고 주변 부족들을 외교적으로 설득하거나 때로는 군사적으로 압박하며 세력을 넓혀나갔습니다. 주몽이 전면에 나서 영웅적인 활약을 펼치는 동안 소선호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나라의 내실을 다지는 데 온 힘을 쏟았습니다. 그녀는 굶주리는 백성들을 위해 창고를 열었고 흩어진 민심을 하나로 모으기 위해 신뢰의 정치를 펼쳤습니다. 그녀의 손길이 닿는 곳마다 혼란은 질서로 바뀌었고 불안은 희망으로 변해갔습니다. 고구려 건국 초기의 역사는 사실상 주몽이라는 이름과 소선호라는 이름이 함께 쓴 공동의 서사시나 다름없었습니다. 한 사람은 새로운 시대의 비전을 제시했고
다른 한 사람은 그 비전을 현실로 만들어낼 모든 조건을 구축했죠. 두 사람의 완벽한 파트너십은 이제 막 태어난 신생국 고구려를 그 어떤 외세의 침략에도 흔들리지 않는 반석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하지만 역사의 거대한 수레바퀴는 언제나 예측하지 못한 방향으로 굴러가기 마련입니다. 소선호의 헌신과 지략으로 마침내 안정을 찾아가던 고구려에 머지않아 그녀의 모든 것을 뒤흔들 거대한 폭풍이 몰려오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녀가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새로운 전쟁의 서막이기도 했습니다. 고요했던 고구려의 하늘에 북쪽 부여로부터 한 줄기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그 바람은 다름 아닌 주몽이 부여에 두고 온 아들 유리의 귀환을 알리는 소식이었습니다. 단순한 부자의 상봉이 아니었죠. 그것은 고구려의 미래를 결정할 거대한 정치적 지각변동의 시작점이었습니다. 소선호와 그녀의 아들들이 쌓아 올린 모든 것의 기반이 뿌리부터 흔들리는 순간이었습니다. 고구려의 신하들은 둘로 나뉘었고 한때 동지였던 이들의 눈빛에는 날선 경계심이 가득했습니다. 소선호는 이 모든 균열을 직감했습니다. 이대로라면 주몽과 자신이 함께 꿈꾸었던 나라는 내부로부터 무너져 내릴 것이 뻔했습니다. 그녀 앞에는 두 갈래의 길이 놓여 있었습니다. 하나는 피를 부르는 내전을 감수하고 아들들의 권리를 지키는 길, 다른 하나는 자신이 모든 것을 바쳐 이룩한 나라를 뒤로하고 새로운 땅을 찾아 떠나는 길이었습니다. 놀랍게도 그녀는 후자를 택했습니다. 이것은 결코 패배자의 퇴장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더 큰 미래를 위한 고구려라는 울타리를 넘어 더 넓은 세상을 향한 소선호의 가장 대담한 전쟁 선포였죠. 그녀는 자신의 모든 세력을 이끌고 미지의 남쪽 땅을 향한 위대한 여정을 결심합니다. 이것이야말로 역사에 기록되지 않은 그녀의 가장 위대한 전쟁의 시작이었습니다. 수만 명에 달하는 백성을 이끌고 남쪽으로 향하는 길은 그 자체가 하나의 거대한 전쟁이었습니다. 굶주림과 추위가 병사들을 덮쳤고 낯선 땅의 토착 세력들은 시시각각 그들의 앞길을 가로막았습니다. 모든 것이 불확실한 절망의 행군이었죠. 하지만 이 거대한 이주 행렬의 중심에는 흔들리지 않는 소선호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지친 이들을 다독이는 어머니였고 식량과 보급로를 계산하는 치밀한 전략가였으며 적의 공격에 맞서 전열을 가다듬는 냉철한 총사령관이었습니다. 마침내 한강 유역의 비옥한 땅에 다다른 순간 그들은 새로운 희망을 보았지만 동시에 가장 강력한 저항에 부딪혔습니다. 이곳은 주인이 없는 땅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소선호는 이곳에서 마지막 승부수를 던졌습니다. 무력으로 부딪히기보다는 주변 세력들의 강점과 약점을 정확히 꿰뚫어보고 외교와 전술을 병행하는 방식으로 영토를 확보해 나갔습니다. 이것은 칼과 창으로 싸우는 것보다 훨씬 더 고차원적인 전쟁이었죠. 그렇게 하남 위례성의 새로운 나라, 백제의 첫 깃발이 꽂혔습니다. 비류와 온조가 왕의 자리에 올랐지만 그 나라의 실질적인 설계자이자 건국의 총지휘관은 바로 소선호였습니다. 그녀는 왕이 되지 않았지만 스스로의 손으로 왕국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고구려를 세운 기반이 되었던 그녀의 막대한 부와 인적 자원은 이제 온전히 백제의 초석을 다지는 데 쓰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단순한 조력자가 아니라 두 나라의 역사를 직접 빚어낸 위대한 창조주였던 셈입니다. 위례성의 성벽이 한층 한층 높아지는 것을 바라보는 소선호의 눈빛에는 과거에 대한 회한이 아닌 미래에 대한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녀가 평생에 걸쳐 치른 숨겨진 전쟁은 마침내 또 다른 위대한 역사의 탄생이라는 결실을 맺은 순간이었습니다. 그녀는 단순히 아들을 지켜보는 여인이 아니었어요. 고구려를 세웠던 그 모든 경험과 지혜, 그리고 그녀를 따르던 막대한 인적, 물적 자원을 총동원하여 백제라는 신생국의 시스템을 설계한 총괄 기획자였습니다. 어떻게 나라의 재정을 꾸릴 것인지, 흩어진 민심을 어떻게 하나로 모을 것인지, 모든 청사진은 그녀의 머릿속에 있었죠. 아마 그녀는 성곽 높은 곳에 서서 황무지가 옥토로 변하고 텅 빈 땅에 백성들의 집이 들어서는 모습을 매일같이 지켜봤을 겁니다. 그 시선은 단순히 아들의 성공을 기뻐하는 어머니의 눈빛을 넘어 자신의 마지막 결단이 옳았음을 확인하는 냉철한 전략가의 눈빛이었을 거예요. 그렇게 백제가 마침내 국가의 기틀을 단단히 갖추었을 때
그녀는 비로소 역사의 무대 뒤편으로 조용히 퇴장합니다. 그녀의 죽음은 한 위대한 생명의 끝이 아니라 그녀로부터 시작된 두 개의 거대한 역사가 비로소 완벽하게 독립했음을 알리는 신호탄과도 같았습니다. 이제 그녀가 잉태했던 두 나라는 각자의 운명을 향해 나아가게 됩니다. 북방의 패권을 꿈꾸는 고구려와 바다를 통해 새로운 문화를 꽃피울 백제는 때로는 형제로, 때로는 적으로 만나며 한반도의 역사를 뜨겁게 만들어가죠. 이 모든 이야기의 뿌리에 소선호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흔히 역사를 왕의 이름으로 기억하지만 그 왕관의 무게를 지탱하고 왕국이라는 집을 지은 보이지 않는 손길이 있었음을 잊곤 합니다. 소선호는 스스로 왕이 되지는 않았지만 두 명의 건국 왕을 세우고 두 개의 나라를 탄생시킨 진정한 의미의 창조자였습니다. 그녀의 삶은 우리에게 진정한 리더십이 무엇인지 묻고 있습니다. 그것은 가장 높은 자리에 오르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의 미래를 위해 가장 어려운 결단을 내리고 자신의 모든 것을 기꺼이 희생할 수 있는 용기라는 것을 말이죠. 위기를 새로운 기회로 전환하는 전략적 선택의 중요성을 보여줍니다. 역사의 기록은 그녀를 주몽의 아내, 비류와 온조의 어머니로만 간략하게 언급할 뿐입니다. 하지만 그녀가 남긴 거대한 유산은 고구려와 백제라는 이름으로 천년의 세월을 흘러왔고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그 영향력을 미치고 있습니다. 결국 소선호의 이야기는 역사의 빈 페이지를 채우는 것을 넘어 우리가 알고 있던 승리의 공식과 영웅의 조건을 다시 생각하게 만드는 힘을 가집니다. 가장 빛나는 업적이 때로는 가장 어두운 그림자 속에 숨겨져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일깨워주는 것이죠.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왕의 연대기만이 아닐 겁니다. 그 거대한 역사의 물줄기가 시작된 이름 없는 수원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세상을 움직여온 또 다른 위대한 영웅들의 이름 역시 함께 기억해야 하지 않을까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